안녕하세요. 불만찬 기자들입니다. 6월 첫째 주이자 이 로빈의 첫 번째 더비 주간입니다. 전북이 이날을 반등의 날로 꼽았다고 하죠. 새로운 감독이 지금 부임하기 직전인데요. 3일 토요일 전북과 울산이 시즌 두 번째 현대가 더비를 치릅니다. 이 경기가 거의 끝날 때쯤 빅버드에선 하위권에 있는 수원과 수원FC가 반등을 위한 수원 더비를 갔습니다. 같은 스포츠 브랜드를 스폰서로 둔 제주와 강원, 김종우 빠진 김종우 더비도 팬들을 찾고요. 이명옥 님이 팬들이 아마도 많이 오실 것 같은데 대팍에서 대구와 서울도 맞붙습니다. 1 로빈 때 난타전을 벌였던 대전과 인천전도 꿀잼 예약입니다. 개인적으로 큰 기대가 되는 라운드인데요. 찬찬히 뜯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경기는 3일 오후 4시 30분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전북과 울산의 경기입니다. 매번 1위와 2위 자리에서 격돌했던 예년과 달리 이번 현대가 더비는 양 팀의 격차가 제법 큽니다. 울산은 승점 38점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고 전북은 승점 18점으로 7위입니다. 승점 차가 무려 20점. 네, 울산의 경기력을 봤을 때 냉정히 뒤집기는 쉽지 않은 승점차지만 현대가 더비가 주는 무게감을 감안했을 땐 양팀 모두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모먼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현대가 더비 역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일단 전북은 지난 주말 포항전에서 0대1로 패하면서 최근 무패 행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전체적으로 선수들의 몸이 무거웠던 점에서 주중 FA컵 연장 혈투에 여파가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공이 잘 안 도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전북이 김두현 대행 체제에서 4-1-4-1 주로 쓰고 있는데요. 가운데 이수빈, 박진섭과 함께 다시 말해 백승호 자리가 계속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목할 게 아마노 준입니다. 아마노가 정상 훈련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전격적으로 현대가 더비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북은 오른쪽에 김문환이 지난 경기에서 부상을 당해서 이번 경기도 어려워 보이거든요. 최철승 카드와 변형 카드를 두고 김대행이 고민할 것 같습니다. 울산은 6연승을 달리다 천적 대전과 3대3으로 비겼습니다. 후반 보여준 놀라운 집중력이 단연 돋보이긴 했지만 전반에 보여준 그리고 그 전 맞대결에서 보여준 대전의 경기는 전북의 힌트가 될 것 같습니다. 첫 맞대결 전반도 전북이 강력한 압박으로 우위를 점한 바 있거든요. 울산이 확실한 강한 전방 압박에 고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경기 중 흐름을 바꾸는 이를 기업고 승리로 연결하는 힘 자체는 울산이 어마어마합니다. 이날 울산의 가장 큰 변수는 김영권의 이탈입니다. 햄스트링 부상으로 출전이 어려운데요. 김영권이 정경기 풀타임을 소화하면서 울산 빌드업 축구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잖아요. 수비적인 역할도 대단했고 울산이 대전전 전반에 처음으로 김영권 없는 상황에서 흔들리는 모습이었거든요. 전북을 맞아서는 김영권 없는 수비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가 중요합니다. 정승현, 김기희 두요가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전전에서 안면 부상에도 멀티골을 쏘았죠. 주민규는 큰 부상이 아니라서 이날 출전에는 무리가 없을 전망입니다. 개막전으로 펼쳐진 양팀의 시즌 첫 맞대결 2대1 울산의 역전승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2연승 포함 최근 10번의 맞대결에서 5승 2무 3패 울산이 우위에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최근 3번의 맞대결 스코어가 모두 2대1이었다는 건데요. 모두 역전승이었습니다. 때문에 선제골의 향방보다는 흐름이 어떻게 이어지느냐가 더욱 중요한 게 바로 현대가 더비입니다. 키플레이어는 양팀의 스트라이커 조규성, 주민규로 하겠습니다. 조규성은 지난 포항전에서도 그랬고 복귀 후에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전북이 확실히 살려면 조규성이 터져야 합니다. 주민규는 절정입니다. 공교롭게 두 선수가 6월 A매치 명단 발표를 앞두고 맞대결하는 만큼 이날 자존심 싸움 결과가 궁금합니다. 창기자 예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승부입니다. 전북이 전주성에서 패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예상했고요. 저는 울산 승으로 하겠습니다. 조규성의 현재 폼으론 울산을 괴롭히긴 어려워 보이고요. 울산이 압도하지 못하더라도 꾸역승 정도는 거둘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네, 두 번째 경기도 제가 하겠습니다. 창 기자가 치아 부상으로 지금 말을 잘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수원과 수원FC의 경기 역시
제가 프리뷰하겠습니다. 좋지 않은 흐름 속에 하필이면 더비를 치르게 됐습니다. 공교롭게도 수원은 올 시즌 홈 승리가 없는 유일한 팀, 수원FC는 원정 승리가 없는 유일한 팀입니다. 이기는 쪽이 안 좋은 흐름을 끊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수원은 최근 4경기에서 1승 3패, 수원FC는 4연패입니다. 수원은 김병수 감독 부임 후 확실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선수들이 악착 같은 플레이를 펼치고 있고요. 안병준이 마침내 살아나면서 득점력도 많이 회복한 모습입니다. 이전 11경기에서 9골에 그쳤는데 김병수 감독 부임 후에 최근 4경기에서 5골을 넣었습니다. 수원은 전세진과 아코스틱까지 복귀한 만큼 공격은 확실히 더 좋아질 공산이 큽니다. 아직 부상 중인 김경준을 제외하고 가동할 자원들이 다 가세했습니다. 측면 쪽에 힘이 실어진 만큼 병수볼의 핵심인 하프스페이스 공략이 더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수비입니다. 박대원, 한호강, 장호익 3백이 계속 흔들리고 있습니다. 페널티킥을 헌납하면서 고비를 넘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민상기가 지난 경기에 복귀한 만큼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수원FC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감독 스스로가 위기라면서 선수단의 태도, 멘탈에 대해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쓴소리를 했었죠. 실제로 수협은 올 시즌 기록한 16골 중 12골을 후반에 몰아넣을 정도로 막판 집중력은 좋은 팀이었는데 최근엔 후반전에 더욱 무기력한 모습입니다. 4경기에서 후반 득점이 단 1골. 수비가 약한 수원FC 입장에선 먼저 실점하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가는 힘, 의지가 없다 보니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김동윤 감독이 주중에 고참들을 모아 미팅을 하고 정신적인 부분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선수단 분위기 전환을 강조한 만큼 라인업에도 변화를 줄 공산이 큽니다. 하지만 수원FC의 백업이 워낙 약한 데다 부상까지 많아서 어느 정도의 변화를 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광혁까지 몸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하고요. 윤빛가람은 이날 복귀합니다. 첫 맞대결은 수협이 2대1로 승리했습니다. 수협의 시즌 첫 승이었고요. 최근 8번의 맞대결에서 수협이 6승 2패, 수원 더비에서 상당히 강했는데 그 2패가 빅버드였다는 점, 그리고 이번 경기는 빅버드에서 열린다는 점에선 섣부른 예측은 금물입니다. 재밌는 상성이 있는데요. 수원은 지난 4경기에서 모두 전반에 득점을 했고요. 수원FC는 지난 4경기에서 모두 선제 실점을 기록했습니다. 이 상성대로라면 전반에 수원이 선제골을 넣는다는 이야기거든요. 선제골의 향방이 어디로 갈지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 이날 키플레이어를 꼽자면 수원은 고승범, 수협은 윤빛가람으로 하겠습니다. 수원 더비는 항상 중원에서 승부가 갈렸거든요. 두 플레이메이커의 대결에 승패가 결정날 전망입니다. 참기자 예측부터 말씀드리면요. 수원 삼성 승리했습니다. 분위기나 홈 이점을 누릴 가능성이 높다고 코멘트했고요. 저 역시 수원승으로 하겠습니다. 수원 팬분들 죄송합니다. 병수볼이 정상 궤도에 오르려면 시간이 아직 필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수협 분위기가 안 좋아도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저는 수삼이 승리를 당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목소리나 사람은 그대로지만 윗옷을 살짝 바꿔봤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오후 7시 제주 월드컵에서 열리는 제주와 강원의 경기입니다. 4월 9일 춘천에서 열린 양팀의 첫 번째 맞대결을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 팽팽했습니다. 후반에 승부가 갈렸는데요. 임창우의 골문 앞 슛을 김동준이 말도 안 되는 선방으로 막아낸 뒤에 정확히 1분 8초 만에 서진수가 선제 결승골을 넣으면서 제주가 승리했습니다. 제주는 3연패 뒤에 시즌 첫 승을 춘천에서 거뒀고요. 남길 감독의 경기 후에 눈시울이 붉어지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제주는 강원전 이후 10경기에서 8승 1무 1패, 놀라운 대반등에 성공해 지금은 2위권을 유지하고 있고요. 반면 강원은 제주와의 첫 맞대결 전까지 3연무를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될 듯 승리를 못 따내고 있었는데 이날 패하고 그 뒤이어 인천에까지 패하면서 연패 늪에 빠졌습니다. 완벽한 반등에 실패하면서 현재 11위에 처져 있습니다. 지난 라운드에선 제주는 홈에서 수원 삼성을 2대1로 꺾으면서 홈 3연승을 질주했고요. 강원은 서울 원정에서 0대1로 석패했습니다. 흐름, 경기력, 홈 이점 등을 고려할 때 이날도 제주가 한 발 정도 앞선 채 경기를 치르는 느낌입니다.
스쿼드를 보면 제주는 구자철이 햄스트링 부상에서 완벽하게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지난 수원전처럼 이기혁, 김봉수를 이창민 파트너로 기용할 것으로 보이고요. 제주는 주요 부상자가 대거 돌아와서 백업 자원이 확실히 풍부해졌습니다. 공격수 김주공은 허벅지 쪽 문제가 있어서 이날 경기 전까지 몸 상태를 살펴야 할 것 같습니다. 제주는 그럼에도 전반 플랜이 뜻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더라도 후반에 반전할 카드가 지난 4월 강원전과 비교할 때 몰라보게 늘었습니다. 강원은 이 소식부터 전할 것 같은데요. 제가 라이브 방송 때 제가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 공격수 디노가 결별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케빈과 디노 두 외국인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여름 이적 시장에서 외인 공격수 영입에 나설 전망입니다. 다만 그 전까지는 현재 자원으로 활로를 찾아야 합니다. 강원은 현재 5경기 연속 무득점 중인데요. 최근엔 4-3-3 포메이션보다는 양현준을 전방에 배치하고 미드필더, 최근에 김대우가 나오기 시작했죠. 미드필더 숫자를 늘리는 전략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지난 3경기 공격 전술의 변화 속에서 양현준이 슈팅 한번 쏘지 못했습니다. 영향력이 줄어든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이날은 양현준도 양현준이지만 이정엽에게 더 많은 출전 시간 그리고 더 많은 롤을 맡기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이정엽은 강원의 키플레이어로 꼽고 싶습니다. 지난 2경기에서 출전 시간 늘리고 있고요. 강원이 완벽한 폼 회복을 위해 현재 기다려줄 여유가 없기도 합니다. 제주의 키플레이어는 이창민 선수입니다. 이날 입대를 앞두고 홈 고별전을 치릅니다. 전술상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선수라서 선정을 했습니다. 예측해보면 저는 제주 승리로 하겠습니다. 잠시 서귀포를 떠나는 이창민에게 제주 선수들이 승리를 선물하려고 하지 않을까 싶고요. 참기자 역시 제주 승리했습니다. 최근 기세와 경기력에서 제주가 압도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오후 7시 30분 광주 전용구장에서 열리는 광주와 포항전입니다. 이정효 감독과 김기동 감독이 이번엔 광주에서 지략 대결을 펼칩니다. 지난 4월 첫 맞대결은 양팀의 머리싸움으로도 흥미로웠는데요. 이정효 감독은 하던 대로 공격적으로 과감하게 나섰고 김기동 감독은 상대의 전술을 역이용하는 그러니까 전반의 힘을 비축하고 후반의 힘을 폭발시켜서 2대0 승리를 따냈습니다. 이정효 감독 입장에선 한 방 얻어맞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던 그런 경기였을 겁니다. 그 사이 김기동 감독은 역시 김기동이다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 2위권을 형성을 했습니다. 지난 라운드 포항 50주년 기념 경기로 치러진 경기에서 포항 뉴스 고영준의 골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4경기 연속 무패, 이번엔 근 2달 만에 연승에 도전합니다. 광주는 지난 수원FC전에선 8경기 만에 승리하면서 분위기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외국인들의 활약이 돋보이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이정효 감독은 포항전 이후에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습니다. 잦은 스위칭으로 많은 체력을 요하는 그런 전술을 쓰고 있는데요. 주축 선수들의 체력이 떨어지면서 공격력이 떨어지는 역효과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선수 구성도 조금씩 바꾸고 컨셉에도 변화를 주면서 활로를 모색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무슨 기간도 길었던 건데요. 상대팀 감독이 상대의 약점을 가장 잘 이용하는 김기동 감독이란 점, 한번 당해봤다는 점에서 이날 이정효 감독이 어떤 수를 들고 나오느냐가 중요해 보입니다. 지난 수협전이 참고사항이 될 것 같은데요. 부상에서 돌아온 토마스와 기존 이기균 투톱으로 시작해서 후반에 허율, 엄지성을 투입하면서 공격진의 변화를 줬습니다. 후반에 박한빈까지 투입한 이후에 득점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부상에서 돌아온 왼발 스페셜리스트인 이으뜸, 그리고 돌아온 미드필더 박한빈 활용법에 대해서 고민할 것 같습니다. 변수는 골키퍼입니다. 김경민이 지난 경기 도중 부상으로 이준과 교체가 됐습니다. 김경민은 종아리 쪽 문제로 길게는 한 달 정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리그를 통틀어서 가장 좋은 선방을 보이던 골키퍼 중 한 명이어서 광주가 입은 데미지는 심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포항은 올해 광주에서 이적한 미드필더죠. 김종우가 돌아오려면 다소간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어느덧 마지막 경기를 치른 지가 지금 40일이 지났는데요. 그렇단 말은 이날도 오베르단에게 다분히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지금까지의 오베르단의 배터리 상태를 볼 때는
또 한 번의 절정의 기량이 나오더라도 이상할 게 없어 보이고요. 여러모로 중원 싸움이 이번 경기에 중요할 것 같습니다. 키플레이어는 골키퍼들로 하겠습니다. 광주 이준, 포항은 황인재. 이준은 2019년 포항에서 프로 데뷔해서 지난해 광주로 이적했는데요. 당시 이적할 당시 윤평국과 트레이드였습니다. 그런데 올 시즌 포항의 주전골리는 윤평국이 아닌 황인재였죠. 그리고 이준과 황인재는 포항 시절 동료였고요. 2021년 황인재가 입대한 뒤에 이준이 짧은 시간 포항 골문을 지켰던 인연도 있습니다. 이준이 김기동 감독 그리고 선배 황인재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 궁금합니다. 저는 포항 승으로 하겠습니다. 네, 상성은 무시할 수 없고요. 골키퍼 변수도 클 것 같습니다. 창 기자는 무승부로 예상을 했습니다. 양팀 기세상 어느 한쪽으로는 쏠리지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습니다. 4경기로 와보겠습니다. 오후 4시 30분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대전과 인천의 경기입니다. 대전은 지난 라운드에서 최강 울산을 상대로 이변 직전까지 갔다가 아쉬운 3대3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밖에서는 오히려 굉장히 아쉬워했지만 안에서는 잘했다는 반응이 많다고 합니다. 그만큼 정상 전력이 아니었거든요. 최근 부상 불운에 울고 있는 팀이 바로 대전인데 이날도 이현식, 서영재의 출전이 불투명합니다. 여기에 조유민 뛸 수 없고요. 그래도 호재는 있습니다. 부상으로 교체 아웃했던 핵심 수비수 안톤이 다행히 큰 문제가 없다고 하고요. 경고 누적으로 빠졌던 주세종이 돌아옵니다. 울산전에서 레안드로와 마사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티아고 유광현이 부진한 최전방에 힘을 실어준 것도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대전은 FA컵 포함 최근 4경기에서 1무 3패인데요. 실점이 11골이나 됩니다. 조유민이 있을 때도 고민, 없을 때도 고민인 대전의 현주소입니다. 김인균이 최근 연습 경기에 나서면서 복귀각을 재고 있다는 건 대전 팬들에겐 굿뉴스가 될 것 같습니다. 인천은 최근 리그에서 3연무 중입니다. 지난 대구전에서도 극장골로 극적인 무승부를 거두는 등 확실히 전체적으로 선수들의 분위기가 끈끈해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승리로까지는 이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그나마 부족했던 득점력이 FA컵 포함 지난 2경기에서 5골이나 나온 것은 확실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악재라고 한다면 신진호입니다. 지난 대구전에서 인천 데뷔골을 넣었죠. 하지만 부상으로 교체 아웃이 됐었는데요. 이날 출전이 어려울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경우 이명주 그리고 경고 누적 징계에서 돌아오는 문지환이 중앙에 설 공산이 커 보입니다. 다시 쓰리미들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르소 김보섭 에르난데스 쓰리톱이 좀처럼 득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부상으로 빠졌던 스트라이커 천성우는 이제 보는 훈련에 참가합니다. 하지만 경기 출전은 아직 어렵다는 전망입니다. 대신 인천은 홍시우가 FA컵 포함 2경기 연속골로 전방 쪽 아쉬움을 달래주고 있습니다. 첫 맞대결은 난타전 끝에 3대3 무승부로 끝이 났습니다. 역전에 역전을 거듭하다 종료 직전 김인균의 동점골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는데요. 대전은 홈에서 무척 강하지만 최근 패하는 경기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게 원정에서 16골을 넣는 동안 홈에서는 의외로 9골밖에 없었습니다. 인천은 일단 무의 수렁에서 탈출하는 게 중요합니다. 인천은 올 시즌 6번으로 리그에서 가장 많은 무재배 중이거든요. 그리고 이날 키플레이어로는 대전에서는 레안드로, 인천에서는 제르소를 꼽겠습니다. 두 스피드스터의 속도 대결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창 기자는 무승부 예상했습니다. 오늘 무승부가 맞네요. 양팀 모두 승리를 가져가기엔 전력이 완전치 않다고 했습니다. 저는 인천 승부를 하겠습니다. 신진호의 존재감은 절대적이지만 그런 선수의 결장이 때로는 팀 결집에 이롭기도 합니다. 마지막 경기는 오후 7시 대팍에서 열리는 대구와 서울전입니다. 6위 대구, 2위 서울이 격돌합니다. 대구는 지난 라운드에서 인천과 2대2로 비겼죠. 4경기 연속 무패, 최근 8경기 4승 3무 1패, 확실히 안정권에 접어들었습니다. 세징야 에드가까지 돌아와서 지난 인천전에선 최원건, 피셜, 올 시즌 들어 가장 완전체에 가까운 스쿼드였습니다. 세징야의 마지막 슛이 아쉬웠지만 인천전에선 세징야와 에드가가 도합 7개의 슛 그리고 5개의 유효슛을
기록하면서 절대적인 존재감을 뽐냈습니다. 지난 4월 서울 원정에서 0대3 패한 경기에서 세징야가 빠졌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고요. 수비의 단단함도 당시보단 몰라보게 좋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은 지난 강원전에서 다소 아쉬운 경기력을 보였지만 전반 27분 윌리안의 선제골 이후 거의 70분 가까이 선제골을 지키는 단단함을 보여줬습니다. 서울은 15경기 연속 득점 중인데요. 3경기만 더 득점하면 구단 자체 최다 연속 득점 기록을 경신을 합니다. 물오른 윌리안의 발끝에 많은 서울 팬들은 기대를 걸 텐데요. 안익수 감독은 이제 서울에서 4경기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황의조가 대팍에서 득점의 부담을 덜기를 바랄 것 같습니다. 스쿼드 컨디션을 보면 대구는 지난 인천전에서 오른쪽 센터백인 김진혁이 후반에 교체됐는데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거의 완전체로 다시 한번 서울전에서 딸깍 축구가 가동될 전망이고요. 대구가 최근 원정 3연승, 홈에서 3경기째 승리가 없는데요. 최용건 감독은 홈 승리의 딸깍까지 켜지기를 바랄 것 같습니다. 서울은 추가 부상자 정보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예상 가능한 어떤 라인업이 나올 것 같은데요. 선발과 교체에 변화를 줄 가능성, 그리고 아마 안익수 감독은 대구의 딸깍 축구를 어떻게 하면 공략할 수 있을지를 고민했을 것 같습니다. 키플레이어는 대구 세징야, 서울 윌리안으로 하겠습니다. K리그의 원조 크랙과 서울의 떠오르는 크랙의 기량 대결이 볼만할 것 같습니다. 예측을 해보면 저는 무승부를 하겠습니다. 대구는 어쩌다 보니 최근 연속해서 주말 밤 경기를 치릅니다. 야간 경기에 대한 어떤 익숙함, 그리고 주말 밤 대팍의 분위기를 감안할 때 서울이 100% 전력을 다 쏟기는 어렵지 않을까 예상해보고요. 창기자 역시 무승부를 찍었습니다. 서울의 경기력 자체가 대구 수비를 뚫기에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네, 프리뷰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볼만찬 요원 2기를 지금 모집 중입니다. 볼만찬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글에 보면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볼만찬이 더 건강하고 영향력 있는 매체가 될 수 있게끔 도움을 주실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1기 요원님들이 저희가 지금 같이 일하고 있는데요. 서울, 수원, 성남 팬분들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2기 때는 그 외 다른 구단을 응원하는 분들이라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라운드도 대박 관중을 기원하면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볼만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